암환우 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질병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있어요. 아직 녹화 시작한 거예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할명 한방병원장 한의사 허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암환우 분들이 이제 본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과 같은 표준 치료를 하실 동안에 면역 관리랑 후유증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의료 체계에서 한방병원들이 하는 양방 치료는 사실 거의 90%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나머지 10%에서 그 병원만의 어떤 색깔이나 장점이 드러나는 건데, 저희는 물론 한방병원이니까 당연히 한방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좀 일찌감치 자연치유나 대체의학이나 이런 거를 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그래서 그런 쪽 공부를 한의사 치고도 꽤 많이 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치료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아직 제도권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종합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가라든가 아로마, 그다음에 싱잉볼, 태극권, 그리고 다른 데 잘 없는 이제 도수치료 중에 광선도수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암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경험하신 분들은 와, 이건 정말 신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방, 한방뿐만 아니라 자연치유나 대체약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의 원인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이런 게 많은데,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대체의학이라든가 제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유 관련된 방법들을 결합을 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할명한방병원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많은 환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신데, 암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시기거든요. 시기가 환자분들이 제일 어려우신 게 뭐냐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특히 소화기 쪽에 암이 있었다, 위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러면은 그쪽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절제술을 한다든가 이러면 소화기관 자체가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속 울렁거리고 토하고 변비설사 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못하세요, 애초에. 원래 잘 하시던 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식사를 잘 못하시면은 영양이 점점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점점 악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거는 소화기관이 좀 망가졌어도 우리는 치료를 통해서 소화 기능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약을 쓰든 약침을 쓰든 해서 그렇게 해서 소화 기능을 살리고, 오심이라고 하는 울렁거리는 거를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화 능력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변비설사 같은 걸 치료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이제 식욕이 당기고 이제 입맛이 돌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일반식을 하면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암종별로 필요한 시기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암종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잘 관리를 하고, 당연히 영양이 충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죠. 그런 식사를 집에서 스스로 챙겨 먹는 건 특히 암환우분들 입장에서 거의 힘들거든요. 밖에서 사 먹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사를 준비해서 영양이 잘 섭취되고 소화가 잘 돼서 면역을 회복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남들에게 좋은 음식이 꼭 나에게 좋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한의학적인 체질론적 관점에서 보면 고기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생선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채식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밖에서 이 얘기되는 암환우 분들의 식단에 대한 얘기들을 보다 보면 너무 획일화된 식단,
어떤 영양학 베이스의 획일적인 식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탈이 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 체질론에서 보면은 정말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체질로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체질 말고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 공부를 좀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환자분들 체질도 봐드리고 그거에 맞는 섭생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체질 외적인 기준을 뭘 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 병원에서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어쨌든 일정 기간만 입원하고 결국은 퇴원하셔서 일상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예전처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걸 스스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병원의 어떤 식이와 음식 관리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 비밀인데 이게 병원이라는 데가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도 관련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식단가라고 부르는데 한 분이 식사할 때 들어가는 그 재료 원가를 사실 좀 저렴하게 맞춰놔요. 한 2,500원, 3,000원 이 정도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음식 원가를 그 수준에 맞춥니다. 아무래도 그 이상 올라가면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병원밥은 맛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수준의 식사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환우 분들은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가를 갖고는 도저히 양질의 식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식단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8,000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원가가 8,000원이에요. 원가가 재료비만. 뭐 식단가로만 보면 저희 병원은 적자인 거죠.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하고 최대한 좋은 식사를 제공해드리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병원들 통틀어서 저희 병원 식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다른 병원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처음 오시면은 그냥 병원밥이 다 이렇게 좋게 나오는 줄 아시는데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들은 와, 여기 밥 진짜 잘 나오는구나 라고 피드백을 주곤 하세요. 많죠. 사실 뭐 마음에 남는 환자분들은 많이 있는데 유방암 환자분이셨어요. 비교적 나이가 젊은 40대 분이셨는데 요즘 워낙 암 걸리는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유방암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전신에 전이가 돼가지고 결국 본병원에서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 어리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진짜 그 선고를 받으시고 정말 엄청 많이 우시고 절망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랑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어차피 본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되겠어 라고 하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치료를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걸 느끼시니까 차차 이제 믿음을 갖게 되셨죠. 그래서 이제 쭉 치료를 지속을 하셨고 이분은 이제 본병원에서 이게 사실 거의 포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믿고 쭉 치료를 하셨는데 한 1년여 정도 치료를 하시고 암세포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저를 낫게 해준 것도 참 고맙지만 우리 가족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새삼 느낀 거지만 암 환자 한 분을 치료하는 거는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을 치료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뭐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고 그리고 좀 더 사명감도 갖게 된 것 같아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 한 가족을 치료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 사회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이구나. 좀 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치료를 계속 지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암에 걸리면 대부분 처음에는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히세요. 암 이꼬르 죽음, 뭐 거의 이런 공식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요즘은 워낙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뭐 특정 암들은 완치율도 굉장히 높고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 처음에는 이제 공포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많이 가면 자책을 많이 하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당신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어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면서 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암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냥 운이 없어서 걸린 거다. 그게 어떤 당신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뭔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서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장이 전 일견 동의해요. 일견. 100%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암환우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됐게 살아서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고, 오히려 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마음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분노나 원망도 정말 나쁘지만 자기 스스로 그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려가지고 자책하고 이런 것도 매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멈추시고, 내가 나를 잘 못 돌봐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전환을 하셔서 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을 돌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애지간히 건강할 때, 애지간히 먹고 살만하면 내 몸과 마음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정말 암 정도의 큰 병이 걸리거나 아주 큰 이슈가 있어야 어이쿠야 하고 그제서야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진 신이 당신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빨리 알아차리고 이제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계기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어떤 습관,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또 이제 마음도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뭐에 집착을 하고 있었나, 이런 것도 돌이켜 보고, 어떤 생활 습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마음 습관도 돌이켜 봐가지고 건강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가장 심플한 게, 내가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면은 행복을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실 병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떨 때 주로 행복한가, 그리고 그거를 일상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과 화해하고 따뜻한 말과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 그 하루하루의 행복이 쌓여서 결국은 몸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결국 건강해지면서 암이 훨씬 치유 경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가에 집중하시라.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암이 나아 있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질병이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있어요. 저는 운이 좋게 그런 치료법들을 좀 일찍 만난 편이고, 사실 그런 치료법들을 하면서 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지? 그러니까 의문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원을 하고 이런 치료를 하는 게, 그리고 그런 다양한 좋은 치료를 일찌감치 접하게 된 게, 내 소명이구나. 세상에 이런 거를 전하라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치료를 해드리는 것도 해드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시작을 못했지만 머지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좋은 정보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리고 꼭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집에서 일상에서 내가 홈케어, 셀프케어를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좋은 치료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그런 치료법들을 더 연구하고 더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